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10월 1일 새로운 달이 되겠죠. 점점 대선판이 달구어지고 있고 또 온통 나라는 국민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그 박탈감에 시끄럽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에는 김순덕 대기자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좋은 글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목이 국민 재산이 약탈당하고 있답니다. 국민 재산이 약탈당하고 있다. 김순덕 대기자가 쓴 글입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살았다. 헛살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다. 정말 헛살았다는 그런 소리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느낌의 그냥 자괴감 때문에 아주 머리를 콱 박고 싶습니다. 네, 헛살았다. 정말 헛살았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남시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그 성남시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이 김순덕 기자. 수도권 중소도시 시장 자리가 누군가를 수천억 부자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력 자리인 줄 처음 알았다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선 한마디로 우라통, 분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는 특혜 의혹의 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이다 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설계자가 그러니까 이재명인 셈이죠. 그러면 이재명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으로까지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기 곽상도라든가 몇 사람 거기 끌려 들어가서 유혹에 넘어갔던 그것이 어떻게 그게 근본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일을 했으면 했지 어떻게 국민의힘이 한 거라고 그렇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 정말 그 양심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선 캠프에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 대답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대선 캠프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이 나온 대답이죠. 그랬더니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혹의 인물이 대선 참모가 아니라는 그걸 강조하려다가 그만 청기누설 해버린 거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이도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 보도 날짜는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그냥 발설을 해버렸죠. 박지원과 만나 제보 의논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려다가 엉겁결에 정치 공작을 자백한 모양새라고 이 김순덕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은 자신의 설계 덕분에 민간 기업이 독식할 뻔한 개발이익 5,503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자랑에 마지 않았지만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비리 세력이 있는지 어찌 알았겠느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기는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에 비리 세력이 있는지 어찌 알았겠느냐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몰랐다는 거겠죠. 그 화천대유가 짠 컨소시엄을 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선정해서 사업을 맡겼으며 왜 유동규는 왜 평소 이재명과 친분을 과시했는지는 수사로 밝혀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 결심에 따라서 아니 성남시장 결심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이 막대한 이득을 보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에 이 필자는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그렇게 대단한 거다. 관이 쥔 인허가권이 민간에는 생사여탈권이고 이재명은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강부약, 즉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하여 가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만드는 권력이 상식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규칙을 고집해도 국민은 약자죠. 공영개발 그 탈을 딱 쓰고서 민영개발로 헐값에 토지를 내놔야 했던 대장동 땅 주인들도 분양가 상한제를 비켜가서 값비싼 아파트를 산 입주민들도 힘없이 재산을 결국은 다 약탈당한 셈이라는 거죠. 다 약탈당했다는 거죠. 이 국민 저 국민 다 약탈당했다는 겁니다. 어디 성남시뿐이겠느냐라는 거죠. 권력이 공공의 이름으로 국민 재산을 뺏어가는 형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를 더해가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공공개발은 문자 그대로 사유재산 강탈이라는 겁니다. 1980년 전두환 국보위가 만든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문정권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두환 국보위가 만든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문정권이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바로 문정권이 적폐를 양산하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누구나 집 역시 공기업이 강제 수용한 택지를 갖다가 민간업자한테 팔아치우는 소위 민간이익사업이라고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개탄과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60년대 폐지한 민간아파트 분양재단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도 1960년에 이렇게 폐지한 민간아파트 분양제도 일본이 1960년대에 폐지했다는 겁니다. 민간아파트 분양제도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밖에 이런 민간아파트 분양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 한 뼘 없다고 문정권의 약탈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세금 때문에 옴치고 뛸 수가 없게끔 돼 있다는 거죠. 집값을 잡겠다면서 거래세, 보유세를 올려대고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이사를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집권당은 말이죠. 집 한 채 달랑 가진 사람도 그 집에 오래 살수록 팔 때는 양도세를 더 내게 설계해 버렸으니 참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가 빵이면은 뜯어서라도 세금 낼 텐데 그럴 수도 없고 후려쳐 팔고 줄여 사서는 세금만 바치다가 죽든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공공주택에 의지해서 살판이 되든가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죠. 차라리 내 집에서 늙어 죽겠다고 결심했던 나는 7월 다락같이 오른 재산세를 9월 또 내야 한다는 고지서에 기함하는 줄 알았다. 기겁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평생 일해가지고 갖게 된 전 재산이 남편과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인데 감히 이 지아비와 부동산을 함께 가진 부녀자는 나이 먹을수록 오래 가질수록 무겁게 종부세를 때린다니 이런 징벌이 어딨나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바로 이 세금 고지서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뜯어간 혈세로 국정이나 또 잘하면 모르겠다는 거죠.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공권력만 강해가지고 곡물거두기에 골몰하는 나라를 바로 약탈국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강자와 약자로 편가르는 정치가 포퓰리즘인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 독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거창한 이념 아닌 권력자의 이권 네트워크, 즉 약탈 정부를 위해서라고 포린 어페어스지는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포린 어페어스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미를 치는 말이 아주 참 멋들어집니다. 소유가 사라진 나라는 자유도 사라진다. 공산주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소유가 사라진 나라는 자유도 사라진다. 문정권보다 더한 포퓰리즘 정치에서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소유와 자유를 박탈해서 권력자 이권 네트워크만 떵떵거리는 소위 약탈 정부에서 5년 더 살 것인지 우리가 더 두고 볼 일이다. 5년 더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약탈 정부에서 이권 네트워크만 떵떵거리는 약탈 정부에서 5년 더 살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김순덕 기자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문정권보다 더한 포퓰리즘 정치에서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소유와 자유를 박탈해서 권력자 이권 네트워크만 떵떵거리는 약탈 정부에서 또 5년을 더 살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을 더 살 것인지 5년을 더 살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네, 김순덕 기자의 말은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하고 대동소이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하겠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9월 마지막 날입니다. 30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펄펄 활성화되는 또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에 의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 과거의 대한민국의 영광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오기를,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그러한 새 아침의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